벌레로 변한 건 그레고르가 아니라 나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변신을 읽으면서 숨이 막혔다. 벌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레고르가 너무 나 같아서.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단순히 책 소개를 하려는 건 아니다. 나는 이 책을 읽다가 내 경험이 떠올랐고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변신은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잠에서 깼는데 자신이 벌레 같은 존재로 변해 있었다는 이야기다. 설정만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다. 사람이 갑자기 벌레가 된다니. 처음에는 그냥 기괴한 소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숨이 막혔던 건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다는 사실 때문은 아니었다. 벌레가 되고 나서도 자기 몸보다 출근을 걱정하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그 장면을 보는데 내 경험이 떠올랐다. 회사에서 내 거취가 흔들렸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내 마음을 돌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잠깐 쉬어야겠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구나. 내 스트레스를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다. 오로지 하나만 생각했다. 이 수입이 끊기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커가고 들어갈 돈은 많아지고 가족의 생활과 내 노후까지 생각하니까 나는 완전히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내 능력을 믿어야 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내가 만들어 온 성과, 내가 버텨온 시간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믿고 다른 길도 볼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더 작아졌다. 더 을이 되고 을에 을이 되어서라도 이거라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수입이라도 지켜야 한다. 이 자리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 관계라도 끊어지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에 꽂혀 있었다. 마치 벌레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옆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내 앞에 있는 생존 문제 하나만, 그것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변신을 읽으면서 숨이 막혔다.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서가 아니라 벌레가 된 뒤에도 자기보다 역할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나와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변신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벌레로 변한 건 정말 그레고르였을까? 아니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돈과 수입과 생존 문제만 바라보며 점점 작아지고 있던 내가 이미 벌레처럼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돌아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는데도 나는 그걸 끝까지 믿지 못했다.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회사가 원하는 방식에 나를 맞췄고 그걸 조직 생활이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나는 일을 못해서 힘든 건 아니었다. 나답게 일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거였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계속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 안에 나를 구겨넣고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내 판단보다 회사의 판단이 먼저가 되었고 내 감각보다 회사의 방식이 먼저가 되었다. 나는 그때 점점 어딘가에 귀속되는 것 같았다. 이걸 보면서 변신의 그레고르도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감정보다 역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삶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역할 안에 너무 오래 갇혀 있다가 어느 날 몸까지 그 역할의 모양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내 방식으로 믿는 힘이 약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하게 공감됐던 장면이 있다.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고 나서도 방 안의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며 그 어떠한 자유를 느낀다. 처음엔 난 이 장면이 이상했다. 사람이 벌레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장면에 공감하고 있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몇 달 정도만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보고 싶다. 돈, 회사, 거래처, 가족, 미래. 그런 걱정에서 잠깐만이라도 벗어나 그냥 쉬어보고 싶다.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해보고 싶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그레고르가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며 느꼈던 자유가 어쩌면 그런 감각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겉으로 보면 그는 벌레가 되었고 방 안에 갇혔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처음으로 아무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그레고르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래, 조금 숨이라도 좀 쉬어라.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으면 그 방 안에서라도 잠깐은 네 몸이 가고 싶은 대로 움직여봐라.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가족들이 그레고르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차가워진다. 처음에는 놀라고 걱정도 하고 어떻게든 받아들이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레고르는 가족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부담이 된다. 이 부분을 보면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다. 그레고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자기 삶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돈을 벌었고 동생의 미래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쓸모를 잃었다고 이렇게 밀려나는 게 맞나? 가족들이 믿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 가족들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 고통에 익숙해지고 자기 필요에 갇히고 결국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불쌍했던 사람도 매일 내 삶을 힘들게 만들면 언젠가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게 옳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변신이 너무 무서웠다. 이건 나쁜 가족이 착한 그레고르를 버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다. 책임지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그 책임에 기대 살던 사람들도 같이 피폐해질 수 있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서로를 괴물처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레고르가 말라 죽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 그가 해방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나도 그 생각이 불편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해방됐다고 느꼈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죽은 자체를 해방이라고 느낀 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벌레가 된 뒤에도 끝까지 자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몸은 벌레가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족을 걱정하고 자기가 부담이 된다는 사실에 눌려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죽었을 때 잔인하지만 그는 모든 역할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건 행복한 해방이 아니었다. 비극적인 해방이었다. 살아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사라지고 나서야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레고르가 사라지고 나서야 가족들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에 가족들이 교회로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처절하게 서러웠다. 그레고르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가족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간다. 이 장면이 내게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장면에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나도 그 감정이 불편했다. 왜 서러운데 안도감이 들었을까? 아마 그건 그레고르만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갇혀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혀 있었고 가족들은 생계와 두려움과 죄책감 안에서 갇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나가는 장면은 그레고르를 잊어버리는 잔인한 장면이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숨을 쉬는 장면처럼 보였다. 한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모두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그들이 다시 햇빛을 보고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결말은 나에게 해방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너무 비극적이었다. 변신을 읽으면서 1900년대 초반의 기분을 느끼면서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 시대에는 사람이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가족에게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위치를 크게 결정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만은 느껴지지는 않았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사라진 뒤 동생의 젊음과 가능성을 바라본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저 동생도 언젠가 경제력을 잃고 쓸모를 잃고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역시 또 다른 벌레가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가족의 희망처럼 보이지만 그 가능성이 사라지는 순간 동생 역시 누군가의 부담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이 소설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현대 사회와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성과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한다. 물론 예전보다 나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별반 다를까? 말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아직도 꽤 차갑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이 지금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 사람인지 그 기준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변신은 오래된 소설인데도 지금 읽으면서도 매우 쓸쓸하다. 1900년대 초반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의 회사와 지금의 내 삶이 같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만 벌레가 되는 세계가 아니라 경제력을 잃는 순간 누구든 벌레처럼 밀려날 수 있는 세계. 그게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 책을 보고 나서 조금 차갑지만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다. 내가 아무리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해받고 싶어도 결국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나는 누군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결과가 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만날 때 자연스러운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 때 가장 나다운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겠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계속 숨기고 누군가를 정해놓은 방식에만 나를 맞추다 보면 결국 나는 나도 잃고 결과도 잃을 수 있다. 물론 내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항상 갈등이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과정에서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아무 갈등 없이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맞춰주다가 결과도 나오지 않고 나도 무너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더 위험한 것 아닐까? 나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다. 그게 성공하면 내가 나를 믿고 만든 결과일 것이고 혹시 잘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건 내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지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 남이 시킨 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억울함이 남는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가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적어도 내 삶이 내 손 안에 있었다는 감각은 남는다.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를 모르면 나는 언제든 남이 정한 역할 안에 갇힐 수 있다. 내가 내 방식을 믿지 못하면 나는 계속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의 책임조차 남의 손에 맡기게 된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사라져서 가족이 편해지는 삶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를 가둔 역할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가족도 나도 같이 숨 쉴 수 있는 삶이다. 죽음이 해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책처럼.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를 가둔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짜 해방이어야 한다. 나는 벌레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내 방식으로 살아볼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내 방식대로 해보려고 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시 나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내 맘대로.